안녕하세요. 분전입니다. 오늘은 금리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달, 한 달 반 전쯤에 이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2023년 금리 최소 1%는 내려간다. 요거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요 1% 내려간다라는 얘기 자체에도 사실 어느 정도 악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어요.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.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하시면은 뭐 금리가 어떻게 시중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런 거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그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 근거가 보시면은 일단은 그 금융채 금리가 이미 채권 금리 쪽은 기준 금리는 내려가지 않아도 채권 금리 쪽은 다 내려가고 있다. 특히 이제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융채 금리가 한 달째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, 포픽스 금리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예금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가상 금리 역시 금감원장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. 그리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뭐 가상금리를 이렇게 낮춰준다거나 우대금리를 높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벌써 이만큼 내려왔습니다.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 4%대 초반, 초중반, 4.25%, 뭐 서울보증기금으로 해서 5억까지 하려면 4.37%까지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집단 대출, 입주할 때 집단 대출이 4.38%, 4.33%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게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1.5%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1.2, 3%, 뭐 1.5%요 정도까지 벌써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게 제가 뭐 예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흐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하면은 뭐 기준금리,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금리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그 집단 대출이 아니고 그냥 주담대 잔금 대출 5년 고정 금리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. 국민은행 4.76%, 하나은행 4.5%, 우리은행,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4.3%대까지 내려왔죠. 그러니까 예전에 뭐 최고점 대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의 그 대출을 찾아봐도 만 5%대 중반 이렇기 때문에 지금 1% 이상 내려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막 이렇게 몰리고 있다.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전세를 산다고 전세 대출을 받는다거나 혹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. 요거까지는 지금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흐름은 앞으로 더 내려올 거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틀 전에 코픽스 금리 1년 만에 꺾인 거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코픽스 신규만 0.05% 아주 조금 꺾인 거이지만 사실은 지금 금융채 금리나 대출 예금 금리 요런 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아마 1월분 그러니까 2월 15일에 발표되는 1월분이나 3월 15일에 발표되는 2월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4.37, 4.25, 4.38 뭐 요런 것들 요런 4%대 초중반 여기 이런 금리들이 코픽스 금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요 정도거든요. 요 정도에서 코픽스 금리가 2월, 3월, 4월에 더 꺾이는 그런 흐름이 반영되면은 바로 뭐 4% 전후 그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3% 후반 요렇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서 뭐 이게 뭐 계속 꺾이진 않겠지만 아마도 한 3% 후반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3% 중후반 뭐 그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도 4% 전후 뭐 3% 후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올해 안에 혹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요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그 주택 시장에도 상당히 기존에 너무 높은 금리가 굉장히 큰 압력을 줬었는데 그런 압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라고 대출을 얼마나 완화적으로 이렇게 해주는지 그런 거에도 지수를 뽑고 있는데 그것도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발표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대출 심사 같은 것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가상금리 같은 거 좀 내려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대금리 특히 요새
요새 뭐 작년에 한창 그 고금리일 적에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사태 뭐 요런 채권 쪽에 안 좋은 상황일 적에 보면은 가계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뭐 우대금리 같은 게 되게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, 이제 우대금리 요새 대출 받으러 가면은 우대금리 조건들 자꾸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대출 태도 지수 좀 더 대출을 받기 용이해진 상황이 오고 있다. 지금 왔고 더 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 낮아졌고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약간 중요한 점이, 이렇게 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, 무용론 등장했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의미 없는 거 아니냐. 왜냐면은 시중금리가 4%대 뭐 초중반 요렇게까지 떨어지고 중반 요 정도까지 갔는데,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4.8% 정도에서 우대금리를 이렇게 먹이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근데 우대금리 0.5 이상 받기는 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은 대체적으로 뭐 4% 초중반 정도에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시중금리랑 비슷하다. 이게 무슨 특례냐? 물론 DSR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지만 그 외에는 별로 장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요거 살짝 살펴봤는데,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이유는 사실은 12월 달에 보금자리론 금리가 0.5% 인상되면서, 그게 반영되면서 하필이면 그게 12월 달에 반영되면서 1 월에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 0.5%가 하필 요 시기에 인상이 되면서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,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반영 요소는 뭐 기준금리도 있지만 MBS, 예, 주택저당증권 요 발행 금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 0.5% 인상됐을 적의 설명이 기준금리도 높아지고 MBS 발행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원가상으로 이렇게 높일 수밖에 불가피하게 높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딱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뭐 4%, 4.1%, 4.3%뭐 이랬다가 갑자기 레고랜드 사태 뭐 이런 거 터지면서 지금 22년 9월, 11월에 발행한 금리 보시면은 5.3%, 5.4% 요렇게 됐거든요. 그런데 이게 다시 4.7% 요렇게까지 0.7%가 확 낮아졌어요. 그리고 더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흐름상 뭐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흐름상 이 정도는 다시 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시중금리보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MBS 발행 금리 요런 것들의 흐름을 봤을 적에 결국 0.5% 금리 인상된 게 뭐 올해 뭐 한 1분기 정도에 다시 돌아온다 혹은 상반기 내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적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다시 어느 정도 시중금리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3%대 후반 정도 혹은 3%대,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3%대 중반, 중후반 요 정도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거기에다가 어 DSR에서 제외되고,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렇게 없고, 뭐 그다음에 LTV도 조금 더 높고, 요런 장점을 통해서 아마 9억 이하 주택 매수할 때 대출에 좀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 보자면은, 이대로 가면은 지금 수개월 내에 지금 일반적인 시중 금리가 한 4%, 3%대 후반에서 4% 정도까지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, 그중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드린 그런 0.5% 다시 돌아오면은 3%대 중후반에서 DSR 무관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면서, 그다음에 LTV도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면서 좀 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데 부담을 확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,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도 3%대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까지는, 중반은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중후반 정도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서 막 시장을 뭐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. 하지만 금리 부담이 상반기 내에 확연히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 되게 뭐 뭔가 희망회로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물론 금리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시장이 오르냐, 시장이 반등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, 지금
이 하락 시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그런 부담 요소 중 하나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, 그렇게 되면은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가 약해지면서 이 정도에서 저점 다지기를 할 수도 있겠다. 물론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금리 쪽은 충분히 지금 그런 강 부담이나 하방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. 요 정도까지는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뭐 규제도 완화되고 금리 부담도 완화되고 뭐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조금 조금씩 뭔가 누적이 되면서 방향 전환이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금리까지 해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물량 문제, 그다음 그 물량으로 인한 그 수급 문제로 인한 그 전세가 하락 문제, 그다음 역전세난 문제, 요거의 마지막 끝판왕은 남아 있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.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금리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, 보시면은 다 합리적인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나 현상을 두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고, 어떤 뭐 무리한 예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리 많이 이미 낮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